10페이지에 무한 잠재를 일깨우는 명상의 수단으로서 법력 분석되어 있고 전환의 원리 이래 있죠. 공부합시다. 쭉 피치고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다 하면 교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책으로 출간하고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할인하겠습니다. 저 닫아버리는 게 안 나을까? 네. 에어컨은 앞에 하지 마, 뒤에 하시지. 안 해도 돼요? 네. 자, 그럼 공부하죠. 또 더우면 켜고 그러죠. 그건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무한한 잠재를 일깨우는 명상의 수단으로서 법력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조금 제가 손을 봤어요. 손을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지만은 현실화 시키려면은 거기에는 수단이 있어요. 명상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명상 수단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 전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요. 20페이지 보면요. 2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밑에서 보면은 명상 코칭에 4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있죠. 그래서 첫째는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셋째, 해답을 찾게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선지시 이게 또 갖추고 있고요. 넷째, 내 안에도 해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갖추고 있다. 이 네 번째 이걸 얘기해요. 내 안에도 해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갖추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10페이지를 넘어가면 그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명상의 수단은 법력 훈습이다. 훈습은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훈습은 법력이라 하는 법의 힘, 법의 힘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즉 열반은 모든 번뇌의 소멸이므로 생사를 일으키는 무명 번뇌를 없애는 원인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생사가 없는 불사인 열반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열반의 법력 훈습이다. 생사의 마음이 생사가 없는 마음을 만나면 생사심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반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하면 생멸하는 마음을 없애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반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열반이 무한한 잠재력을 얘기합니다. 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죠. 예. 가능성이 전부 다 이 열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열반은 마음의 본성이고 무자성의 공성으로서 법계라고 하는데 이를 연기의 이법이라고 한다. 연기의 이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이치 이자가 들어갔는데 연기에는 이제 상호 의존, 인과 의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치이가 되겠습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해당되는 공통되는 걸 얘기합니다. 연기 이법이라고 하는 건 연기법을 얘기하죠. 붓다의 깨달은 내용입니다. 붓다의 깨달은 내용이 바로 연기 이법이에요. 선생님 카스테라 드릴까요? 카스테라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카테라를 드시면은 제가 요구르트를 대접하겠습니다. 저기 가방에 보면 요구르트 있다. 그걸 이제 제가 저녁에 안 먹기 때문에 뭐? 새로 왔어요. 그래. 새로 온 거는 저게 새 책은 앞에 책을 교정 본 거고 또 페이지 수 좀 늘어났기 때문에 새 책을 받으시고 새 책을 받으시고 그거는 10,000원이에요. 앞에 거는 그냥 드린 거는 저 보시 받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했기 때문에 그 몇 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10페이지 보십시오. 새 책 10페이지입니다. 자, 그 밑에서 6번째 줄. 어, 1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열반은 마음의 본성이고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는 텅 빈 성품으로서 벗게라 하는데 이를 연기 이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했죠. 안 먹어. 난 먹으면 이것도 그냥 가져가 드시고. 제가 저녁에 먹으면 내일 아침이 힘들었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합니다. 카스테라도 먹어가면서 티베트 불교는 보니까 법회를 할 때 먹어가면서 하더라고요. 법문 듣더라고요. 단지 이제 하나 다른 데 오감기를 하고 먹을 땐 다 앞에 놓고 오감기를 하고 다 이제 음식 먹어가면서 이제 법문 듣고 그래 자유롭게 그 보기 좋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강의들을 먹어가면서 써냅니다. 자, 그거 읽어볼게요. 다르마는 이임으로 비법을 없앤다. 이 자체가 힘이 되는 이유는 그 이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빠졌네요. 비법을 없애기 때문이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힘이 되는 이유는 비법을 없애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그 이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를 아는 암도 이가 아닐 수 없다. 이치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이치 하는 거는 이치락 하는 말은 존재의 궁극적인 것을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이 이뿐만 아니라 아는 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 자체는 연기의 이유와 아는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무명 번뇌를 없애는 원인으로서 법력 훈습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안닥하는 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뒤에 그게 나오지만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는 아는 힘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안닥하는 이 하나가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는 것도 잘못 아는 게 있고 바르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가 있죠.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유혈 사태를 빚고 이랬고 나라도 두쪽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주의라 하는 건 자기가 아는 것, 그 알매해 가지고 자기 삶을 그렇게 투신하고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사상이나 철학 또는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플레스는요 건강에 좋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이기도 하고 많이 드십시오. 네. 제가 연구 좀 했죠. 요플레스는요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걸 이제 많이 떨어뜨려 줍니다. 혈압을 낮춰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드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안다하는 바르게 아느냐, 바르지 않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연기 이법을 안다 그러면은 거의 대단한 거예요. 그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거든요. 그 연기 이법을 아는 걸 지혜고 그 지혜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일을 아는 힘을 가진 알아차림의 직관과 사유 통찰의 추론이 번뇌를 없애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여기 이제 직관, 추리가 뭡니까? 알미잖아요. 직관과 추리가 아는 것이 알미인데 이 알미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비달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비달마에서는 마음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하고 정의를 내려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냐 이러면 아는 것. 아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도 아는 거잖아요.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도 아는 거잖아요. 이 아는 게 보면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를 아는 힘, 이치를 아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직관과 추론에서 옵니다. 이치를 아는 힘이. 그리고 이제 이치를 알고 난 다음에는 결국 직관과 추론도 이가 됩니다. 이치 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런 걸 뭘 하는가 하면은 깨달음이라 그래요. 또 깨달음은 너무 높으면은 낮춰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직관과 추론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를 알리. 그래서 지혜의 내용이 이가 되어 있죠. 그 이치 이를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 연기, 공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제가 이라고 말을 쓰는 거는 왜 쓰는가 하면은 원효 스님께서 이 용어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이걸 갖다 공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란 말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십시오. 말하자면 마음의 본성이 텅 빔은 전환의 바탕이다. 이 바탕으로서 전환은 실질적인 힘은 알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특성은 명료성이면서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알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실 식지라고 한다. 성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성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 상지란 말이 있어요. 아는 것도 분명하게 항상 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 참선요제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성을 아는 걸 각조라 그래요. 화두를 들다가 오온이 공함을 보게 되면은 화두를 이제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공함을 보고 있는 상태에는 화두를 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화두를 보고 있는 마음을 각조라, 깨달을 각자 빛을 줘라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두 개가, 이거는 공이고 각조잖아요. 주관, 객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가 돼요. 공과 공을 비춰보고 아는 각조 하나가 딱 되면은 바로 로료상지가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되죠? 물에 물을 부으면은 같은 물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잖아요.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로료상지란 말은 바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네. 그럼 로료상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기가 내용, 연기 입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로료상지의 내용이 연기이기 때문에 로료상지도 연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까? 희한한 거네. 여주요. 어? 여주요. 여주. 예, 비타민이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아, 옛날에 여자락 하는 그거구나. 여주. 옛날에는 여자라 그랬거든. 아, 근데 이게 여주로 바뀌었고 모양 보니 그러네. 어릴 때 저게 늘 집에 그 헛간에 늘 이렇게 피고 많이 주렁주렁 달리고 따서 먹으면 참 맛있고 그랬는데 씨앗에는 그 무늬가 있. 귤하고 초콜릿. 응? 귤하고 초콜릿. 아니. 아니. 저녁에 먹으면 힘든다니까. 네. 그 두다가 그냥 나눠주시오. 나눠 먹는 게 좋지. 여러분들은 저녁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고파서. 저는 92년도 9월 20일 이후부터 오불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불밥이 됐죠. 저는 오후에 이제 과일 한두 개 딱 먹고 말아요.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먹는 게 이제 상당히 좋고 그렇거든요. 그건 너 나라 공부나 해라. 그만. 그건 선물 받은 거다. 저기 향산보살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많이 넘었어. 그것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태리에 있어, 이태리. 그래서 이제 손자 보러 이태리 갔다가 선물용으로 사온 거예요. 나는 쇠로 된 줄 알 때는 도자기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차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커피하고 관계되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명료성이 이제 마음의 특성인데, 명료하다 하는 건 안다는 알미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성기 신론에서는 진시식지라고 한다. 마음의 본성을.
또한 지체라고도 하는데 지체는 지혜의 바탕이죠. 마음 바탕이 텅 빈 지혜라는 것이다. 바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한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 바탕이 텅 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실공경이라고도 한다.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거울이죠.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텅 빈 마음 거울이라는 것이다. 마음 거울은 바로 알을 뜻한다. 마음의 알미 지혜가 될 때 탐욕과 성냄을 보시와 자비로 바꾸고 어리석은 무지를 제거하고 대자유의 성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리자 알을 법력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명상의 수단은 법력 훈습이다. 훈습은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뭐가 필요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명상의 수단이 되려 그러면은 시절 인연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법에 대한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여실공경이라 하는 말은 그 비에 있기만 하지 비추는 성질이 없어요. 광석 속에 있는 순금과 같아요. 말하자면 이 여실공경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광석 속의 순금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누가 깨트려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깨트려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 환경에 의해 가지고 깨트려지는 게 있고, 또 누가 이렇게 촉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선문답 같은 거 하잖아요. 선문답이 그런 게 많아요. 소동파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건데, 소동파가 이제 어느 스님께 법문을 요청했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정의 법문을 듣기 전에 무정의 법문을 들으시오. 무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되도록 가는데 폭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폭포 떨어지는 소리도 깨달아 못해요. 그럼 폭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법을 설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법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 마음이 촉발이 되어 깨달음을 얻는 거죠. 말하자면은. 또 어느 스님은 길을 가다가 시장에 막 가는데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 구경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악수를 탁 청하면 아이고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 순간 그만 본래 면목을 깨닫는 스님도 계세요. 본래 면목은 뭐냐면 본성을,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영향을 탁 받아가지고 마음 본성이 탁 튀어나오면서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초기 경전에는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그 문둥병 환자인데 환자래 맞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기도 막 끼어 들어간 거예요. 뭐 하나 싶었어. 끼어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계시는, 자기는 부처님도 모르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이번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예요. 근데 막 듣다가 법문이 끝날 때 깨달음을 탁 얻어버려요. 이 사람 절제. 그 자기 수행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법문만 듣고 깨닫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가 초기 경전에도 나와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이 법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촉발때 나타나는 힘이 바로 법력 훈습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주는 것은 이제 스승이 주는 것도 법력 훈습이고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법력 훈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그 다음 읽어볼게요. 법력 훈습으로서 직관의 집중 명상과 추론의 분석 명상도 수요는 무자성이므로 마음의 본성인 무자성 공과 코도가 맞다. 예. 자, 여기 이제 집중하는 거하고 분석하는 것도 수요는 무자성이에요. 왜냐하면 주관 객관이 상대하기 때문에 주객이 상대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추론하는 거하고 직관하는 건 주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 추론의 대상, 직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몸과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관 객관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따른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수연이 무자성이므로 마음의 본성이 무자성 공과 코도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때문에 직관과 추론이 무한 잠재를 깨워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말하자면 이 명상의 수단으로서 마음은 수연은 인연을 따르는 무자성의 공리와 이 공리를 실현시키는 알미라는 힘이다. 인연을 따른다는 말이 여러분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줄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집이 있잖아요. 집요. 이 집요. 집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해가지고 이 집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연이 돼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독립된 개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집에는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서로 건축 자재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이런 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수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연기 또 공리를 얘기를 하면 하나는 이제 불변을 얘기합니다. 불변 안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불변은 안 바뀌는 거죠. 수연은 인연을 따르죠. 그러면 이 건축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건축물은 전부 다 수연하는 거죠. 인간은 어때요? 인간도 수연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 결합체이기 때문에. 근데 특징이 있죠. 보십시오. 인연을 따르는 것은 건축물이라든 인간이든 이 도시, 지구 같은, 지구도 그렇죠. 삼라만 우주가 형상이 있는 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프리 추라는 물리학자는 구두권 이론을 내세워서 얘기해요. 정말 구두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 독립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독립된 게 없는 걸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무자성이라고 해요. 요게 자체 성품이 없다 이거죠.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이 자체 성품이 없다. 더 정확하게 하면 스스로 잤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이런 뜻이 무자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수연은 무자성이잖아요. 그럼 불변은 어때요? 불변은 이거 텅 빈 거잖아요. 텅 빈 있는 거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텅 빈도 뭡니까? 똑같이 무자성이, 자성이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는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자성 공인데, 여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요 인연을 따르는 건 뭐냐면은 인연을 따르는 것은 색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적인 거, 이 건축물은 그렇잖아요. 불변은 뭡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공이라고 할 수 있죠. 공. 안 그래요? 그럼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무자성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적시용 공적시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구하게 설명하는 거는 개념 정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공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재하는 어떤 실체성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것은요,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남자, 여자 결정이 안 돼. 동물, 인간, 귀신, 천신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인연을 만나면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해요. 텅 비어 있는 저것이 인연을 만나면 뭡니까?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되고 천신이 되는 거예요. 범부가 성인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인연을 만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수연하는 무자성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 얘기하면요. 때문에 직감과 추론이 무한한 잠재기를 깨워가지고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말하자면 이 명상의 수단으로서 마음은 인연을 따르는 무자성의 공리와 이 공리를 실현시키는 알미라는 힘이다. 그죠? 여기 이제 안닥하는 게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이 알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알면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수연이기도 하지만은 알면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공이기도 해요. 그냥 불변과 수연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변 같은 경우는 로려상제가 불변이 되겠죠. 항상 아는 암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저것도 인연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은 이 이와 힘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 집중 명상인 사마타의 힘은 청문, 사유, 정념, 정지, 정진, 숙달의 힘이다. 특히 정진의 힘은 마음의 평정과 주객이 하나 된 심일경성을 이루고 숙달의 선정과 선정성의 경안을 이루게 하여 사마타의 삼매를 이룬다. 이 사마타 삼매를 의지하여 무자성의 공리를 사유 통찰한 이파사나를 수행하여 무분별지가 드러나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 다 오늘 할 정도로 설명해도 다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으로 해가 이렇게 깨달아 가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은 앞에 들었던 이해가 안 됐던 게 뒤로 가면서 이해가 점점점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장 핵심되고 최상의 정보를 여러분들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 건 뒤로 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앞에 공부 안 했는 부분을 하나씩 제가 얘기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 휴강이죠? 셋째 주는. 다음 주 셋째 주는 맞습니다. 셋째 주는 휴가입니다. 자, 오늘 공부 어디에 할 차례죠? 여기 80페이지네, 셋째. 80페이지입니까? 네. 80페이지라. 오색체 명상 할 차례네요. 맞습니까? 오색체 명상. 전반적인 거 설명해 주시고, 네. 청차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제가 그림까지 다 그렸죠? 네. 그럼 오늘 실습해야 됩니다. 이치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8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실습 순서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책은 이제 부피가 좀 늘어났지만은 50페이지, 80페이지 늘어났잖아요. 보니까 우리 50페이지 공부했는데 이 책은 80페이지 돼 있다가 앞에 그건 30페이지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오색 찻잔 이게 여정시 예. 오색 찻잔을 요 앞에다가 우리 명상해야 돼. 자리 깔고 이렇게 5개 놓으십시오. 저때도 저기 그냥 오색 찻잔을 우리가 한번 보고 상상으로 하고요. 할 때는 그 흰색 찻잔 저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네. 여기에 이제 오색차 명상은 어디 시작하는가 하면은 정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쭉 내려가서 밑에 배꼽을 지나가서 단전을 지나서 회원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건 시간이 좀 걸려요. 잘 알다시피 요 배꼽 밑으로는 배꼽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윤회의 통로가 있습니다. 윤회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화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제 요식참 명상을 할 때 배꼽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온 방법을 가장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그럼 이걸 하다 보면 배꼽 아래는 저절로 정화가 돼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색천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 생명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 에너지 터져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통 이 전문 용어로 쿤달리니라는 말을 씁니다. 쿤달리니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데 요즘은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쿤달리니 각성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생명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는 대개 이제 그 에너지가 축적돼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이야기하자면은 에너지 축적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가 하시는 분도 10년 또 요가 했는데 한 번에 딱 터지는 거 보니까 이분도 혹시 결혼을 하지 않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이 주변에 이제 몇 분 있는데 결혼했는데도 보니까 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네.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한 지 몇 년 됩니까? 물어보면 대개 한 3년 이상 되는 분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하는 책에 보면은 인체를 설명할 때 이게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올라오면서 뭐를 태우는가 하면은 정액을 태우고 올라온대요. 그 정액을 태우면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빛이 되고 연꽃으로 이렇게 해가 쫙 올라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보면은 그런 그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터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 책이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럼 그 땅 터지면 어디 될까? 터져버리면 어디 될까 하는 게 있어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이게 꼬리뼈에서 이게 기운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팡 터지거든요. 근데 터져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이게 터져서 유지되면은 정수리에 이렇게 손을 쭉 대면은 시원한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건 이제 기운이 이제 터져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되게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두 가닥 매듭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이제 뭐 차크라인데, 이게 이 기운이 교차되는 게 뭔가 업의 이 매듭이에요. 근데 오색찬 명상을 해가지고 차크라마다 색깔을 돌리고 집중을 해버리면 이게 매듭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풀어지면서 잠재되어 있던 기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생명 에너지죠.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몸이 매우 가볍고요. 생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걸어갈 때마다 셔틀같이 가볍죠. 얘기하자면. 번뇌망상이 별로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 마음도 굉장히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그건 지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성에 대한 지혜까지 생겨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오색찬 명상을 해가지고 생명 에너지가 터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해보니 횟수로 보니까 그런 사람 꽤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경주 동대 대학원에서 이제 차원 명상을 강의하면서 오색찬 명상을 했을 때 8명 수강생 중에서 7명이 터졌어요. 얘기하자면. 물론 그것이 강력한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한 번씩, 그런 게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그 터진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진짜 강력하게 터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동대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그랬고, 또 한 사람은 또, 차 명상 하시는 분이 또,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기운이 쫙 올라와가지고, 자기 본인이 두려움이 생겼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런 분들은 되게 전생에 수행했던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색천 명상은 이제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업의 매듭이라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타래같이 꼬여있는 심리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이 순간 집중 명상이라고 그래요.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요. 찻잔의 모양과 그 다음 바닥에 있는 연꽃 문양, 그리고 이제 차 물을 보시면 차의 맑고 투명한 색깔이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앞에 5개 찻잔을 보십시오.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을 보면은 거기에 노란색, 흰색, 붉은색, 녹색,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봐야만 좋아요. 자, 다시 이제 찻잔을 잡고 한 모금 마십시오. 이제 향기를 맡고 빛깔을 보고 자, 음미합니다. 다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다시 한 모금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자, 눈을 감습니다. 차방에 앉아있다 상상하십시오. 다실에 앉아있고 내 앞에 차상이 놓여 있는데 다관과 자, 이제 7개의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노란색 찻잔, 흰색 찻잔, 붉은색 찻잔, 녹색 찻잔, 청색 찻잔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관이 뚜껑을 열고요. 자, 뜨거운 물을 붓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나 오령차를 넣고요. 자, 뚜껑을 닫고 물 신 그릇에 차를 쭉 뽑아 보십시오. 상상이지만 생생하게 하는 것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따랐으면은 자, 제일 먼저 노란색 찻잔에 차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차례로 흰색, 붉은색, 녹색, 청색을 쭉 따라 보십시오. 따를 때마다 노란색 찻잔 따르면은 노란색의 맑고 투명한 색으로 나타나죠. 흰색 찻잔 따르면 백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붉은색 찻잔 따르면 홍차의 모습이 나타나죠. 녹색 찻잔에 따르면은 녹차가 나타나고요. 청색 찻잔 따르면 청차가 나타납니다. 자, 다 따랐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노란색 찻잔을 들고 빛깔을 봅니다. 맑고 투명한 노란색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상상으로 자, 차를 마십니다. 자, 차를 마신 목에서 부피감, 액체감을 느끼면서 자,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시냇물 흐르듯이.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하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물이 스며드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차물이 색향미가 저절로 몸에 싹 스며들 거예요. 자, 노란색 차의 빛깔이 몸에 쭉 스며드는 걸 연상을 합니다. 자, 이제 의식을 배꼽에 둡니다. 배꼽에 의식에 두고 계속 차가 흘러 들어옵니다. 맑고 투명한 노란색 빛을 띠고 있는 황차라고 생각하십시오. 황차가 쭉 흘러 들어갑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의식은 배꼽에 둡니다. 자, 노란색 찻잔을 내려놓고 백색 찻잔을 듭니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백차를 마십니다. 자, 백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자, 의식을 가슴에 두십시오. 명치 부근도 괜찮아요. 자, 거기에 의식을 두고 백차를 계속 마십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러면은 백색의 기운이
그 파장이 자 가슴 쪽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일부러 내릴 필요도 없이 의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식을 가슴에 두고 자, 백색 찻잔을 내려놓고 붉은색 찻잔 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마십니다. 홍차입니다. 홍차가 목을 통해서 쭉 흘러 들어갑니다.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합니다. 붉은색 홍차가 자, 몸에 흡수되는 걸 연상을 하십시오. 자, 의식을 목에 둡니다. 의식을 목젖 있는 부분에 의식을 두고 자, 홍차를 계속 마십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붉은색 찻잔을 내려놓고 녹색 찻잔을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자, 녹차를 마십니다.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면은 녹색빛을 띤 차가 몸에 흡수될 겁니다. 자, 의식을 미간에 둡니다. 미간에 두고 녹차를 계속 마십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십시오. 자, 녹색 찻잔을 내려놓고 청색 찻잔을 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청차를 마십니다. 자,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연상을 하십시오. 시냇물 흐르듯이.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면 몸이 흡수될 겁니다.
자,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정수리에 두고 자, 계속 차를 마십니다. 청차입니다. 야, 청색 차자를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차자를 잡고 다 차를 마십니다. 자,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자, 찬물에 목을 쭉 흘러내려가는 걸 쭉 지켜보십시오. 자, 눈을 감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앉아있는 분들 다 한 분씩 한 분씩 눈을 감고 봅니다. 심한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 몸과 마음을 쭉 지켜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죽기를 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보니 어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열이 나는 사람, 많이 나는 사람 있죠? 좋아요. 그건 이제 불의요소라 그래요. 몸이 반응해서 불의요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체온이니까요. 근데 혹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분 안 계세요? 찬물을 마셔서 쭉 흡수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하얀 기체 같은 게 쫙 올라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건 아주 안 계시네. 약하네. 붉은 차를 마실 때는 앞이 약간 붉게 보이고 아, 그게 붉게. 마실 때는 뭔가 앞이 파란색이 오고 아, 그것도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 안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동 같은 거 일어나는 분 계세요. 진동. 진동은 바람이었어요. 혹시 몸이 가벼워지는 분 계세요? 그럼 흑의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면은 자아관념이 약해졌다는 얘기. 자아관념이 약해진 건 아주 좋아요. 자아관념이 강하면 충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격이 좋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은 반복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의식이 명료해진 분 안 계세요? 의식이 명료한 분, 내가 이미지를 떠올리면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의식이 아주 맑은 상태, 이런 분 안 계세요? 그것도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좀 하십시오. 제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스님들하고 스리랑카 성지순례 갔었어요. 날씨가 더워 버스를 탔는데 전부 다 이렇게 퍼졌어. 그래서 제가 자 명상을 했습니다. 3분만 딱 깨어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진짜 처음 접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비구니 차이네에서 매년 보리마을에 와서 참명상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자격증도 드렸습니다. 그래 했는데 얘기하자면은 굉장한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체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몇 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선방에 가서 한번 앉으면 50분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부터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 5분, 10분, 길어도 20분 정도 그 이상 넘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주 짧게 자주 하시고, 차를 예를 들어가 버스 타고 간다든지 또 전철을 타고 갈 때 딱 안에 눈을 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잘 되시는 분은 눈을 뜨고 하면 더 좋아요.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이건 이제 자주 해가 좀 바로 이제 그런 몸의 변화를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기 3,000m 이상 고산지대에 갔을 때도 이 방법을 쓰면은 여러분들 고산병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자종을 몇 번 치는가 하면 2번 친다 하는 거 있죠. 하나는 그냥 마시고 두 번째는 그 차크라에 두는 방법을 두습니다. 자, 그런 걸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3가지로 합니다. 원래 물, 두 번째는 솜, 세 번째는 빛,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는 한 가지씩만 했어요. 한 가지씩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잘 되면은 처음에는 맑은 물이 흡수되는 것, 두 번째 부드러운 솜같이 안개같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세 번째 빛으로 투과되는 것,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꿀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연습할 거라 생각하고요. 자, 세간만 다성을 오겠습니다. 자, 세간만 다성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자, 저 읽어보죠. 세간만 다성은 합의라에 머무는 것이 명상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 순서는 첫 번째는 첫째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 머문다. 첫째가 합의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미지 태도를 지우고 거울같이 맑고 홍까지 투명한 물의 빈 이미지에 머물러 하나가 되어 머문다. 이렇게 합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머물고 있는 마음이 보이면 그 마음과 합의라에 머문다. 네 번째는 그 마음의 본성을 들어간다. 예. 나머지는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하늘도 그거 같이 한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딱 두 번째까지는 됩니다. 세 번째는 잘 안 되는 게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이 보일 때까지 한다는 거죠. 보일 때 한다. 이래 하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이 보일 때 한다. 거죠. 네 번째는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냥 싹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단계를 거칩니다. 얘기하자면, 2단계가 아니고, 3단계, 2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 번째 이렇게 했는데, 이 세간만 다스내서 이 경지까지 간다면 여러분 대단한 경지에 가고 벌써 도인 칭호를 받습니다.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가기 전에 두 번째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물고 있는 마음이 탁 보이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음에 이제 머무르는 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언젠가만 마음이 머물고 있는데 그 마음이 가거나 지나가는 거죠. 흘러가면서 사라지는 것.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는 언젠가 하면은 마음의 흐름이 보일 때입니다. 보일 때 네 번째 하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하게 다음 구절이에요. 더 자세하게는 세 번째 경계가 나타나 그 마음과 합이라고 머물고 있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존속함을 볼 것이다. 그 해석해 놨네요.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자 이게 그때 하는 건 요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는요. 예. 그때는 이게 네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때 과거의 마음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머물지 않는 즉 흔적 없음에 머물게 되면 두 가지 물을 체험한다. 즉 흔적 없음에 없음을 체험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어서 흔적 없음에 머물고 있는 유주의 마음도 무주가 되는 두 번째 무주의 없음을 체험한다. 그리고는 그 없음에도 머물지 않고 스스로 머물 것이 없다는 그 마음도 취하지 아니하여 주객에 끊어져 공적하고 평등하다. 즉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여 근본이 없고 현상은 나타낼 정자도 없으며 조작이 없는 본래의 면목이 드러난다. 참 이건 잘 안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깨닫는 거와 똑같습니다. 경지가. 대단한 경지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하는 부분부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일단은 마음이 사라지면서도 존속하는 걸 보면은 나는 죽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대단한 경지 가는 거죠. 마치 무엇 같은 건 임사체험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한 6시간, 7시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분이 계셔요. 맥박도 호흡도 다 끊어졌는데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죽지 않는다. 확신을 해요. 몸은 죽었다가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는데 6시간, 7시간 지나가는데 다시 쭉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얘기 뭔가 하면은 자기 살리려고 의사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공증이 떠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난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임사체험을 자주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몸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죽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벌써. 죽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죽는구나. 네.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찻잠에서 옹달샘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샘이에요. 네, 작은 샘이 옹달샘.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못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호수로 가고요. 그 다음 바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가죠. 이 총 몇 개가 되는 건 6개의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게 있는 거예요. 뭘 살펴보는가 하면 첫 번째는 찻잠보다는 옹달샘이 크죠. 옹달샘보다 연못이 큽니다. 연못보다 호수가 크고 호수보다는 바다. 하늘의 이미지가 돌 때 무한이죠. 마음이 무한. 쉽게 말해가지고 이 과정을 가게 되면은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면은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을까? 제 경험으로 이제 봐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가 조절된다는 점이 있어요. 우울증이 바로 그냥 한 2박 3일 만에 현저히 줄어들어 버려요. 얘기하자면. 의식 공간이 넓어서 그런 거죠. 의식 공간 좁을 때는 탁 건드려 바락 하고 일어나는데 마음이 넓어지면 탁 건드려도
반응이 분명히 반응이 있지만은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의식 공간이 넓어진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성숙을 이뤘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그건 지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현일 교사님이 오시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셨죠, 이제. 마음이 넓어졌다 하는 거는 애만한 일에 대해서 화 안 낸다는 얘기. 말하자면 옛날부터 화를 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의식 공간이 확 넓어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의식 공간이 넓어집니다. 올라갈 때. 그럼 반대로 내려올 때는 어떨까? 이렇게. 내려오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려오면 큰 데서 점점 작은 데로 가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집중이 높아지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집중이 높아지면요, 외부에 자극을 받았더라도 튕겨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이 많은데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아요. 그래서 그 미린도 만문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고도의 집중이 높으면 탐욕이 와도 탁 튕겨내고 분노가 와도 탁 튕겨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높다 하는 거는요, 외부의 자극에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확실히 좀 줄어들어. 확실히 좀 줄어들어. 그럼 확실히 줄어들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마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화를 안 내죠. 말하자면. 그런 저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 이 의식 공간이 넓어지고, 집중력가 높아지고 이러는데, 또 이렇게 싹 올라가다 보면은, 뭘 체험을 하는가 하면, 무상을 체험합니다. 무상은 변화죠. 변화를 체험합니다. 찻잔에서 옹달샘과 이미지가 착 변해버려요. 옹달샘 연못은 이미지 착착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상을 통해서 어떤 이해가 오는가 하면은 색적시공이라는 걸 이해해봅니다. 아, 이게 계속 이미지가 변하는데 실체도 없네. 계속 변하니까 실체도 없네. 색이 실체도 없는 공이다고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이런 이해가 오는 거죠. 내려오는 건 어떤 이야기죠? 싹 내려오는 거는 공적시색이에요. 공적시 색이 되겠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 형상을 계속 이루고 있네? 그리고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를 딱 보면은 색과 공이 동일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거죠. 야, 색은 뭔가 하면은 앞에서 말하는 수연이 수연 얘기하잖아요. 공이라 하는 거는 불변이에요. 수연과 불변이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 번째는 이치를 알게 되는, 이를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이락하는 건 불변, 수연, 뭐 색종, 공, 공적색, 무상 이런 것이 저 이치에 속합니다. 모든 뜻이 공통되는 거거든요. 모든 뜻이 공통되는 이치를 알게 된다. 이 기가 막힌 거죠. 예, 얘기하자면. 그럼 이걸 하다 보면은 그래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아닌 게 뭐냐면은 이 이미지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다. 근데 이미지 마음만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마음이 만드는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그래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폭이 확 넓은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드는구나. 이 세계에 내가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서 만드는구나. 실제로 매 순간 변하는 거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의 공성을 깨닫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모양이 있고, 요 차자를 보면 또 하나는 물의 투명성이 있죠. 투명, 맑음. 물의 맑음은 거울이 비유되고, 비유를 얘기하면 투명은 호공이 비유됩니다. 물과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의를 할 때 처음에는 모양을 합의를 했다가 버리고 물의 맑음과 투명함대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다 나중에 이 합의라는 것도 버리고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거울 같고 호응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본성. 호응 같다 하는 텅 빈 걸 이야기하죠. 거울 같다 하는 건 이건 아는 알물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 마음의 본성. 책 한 번 다섯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저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걸 하다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늘에 호공이 머물 때는 호공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 호공을 매결해가 산매에 싹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수행하는 분이 이제 그 상태에 얼만큼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길어봐야 20분이에요. 근데 차 도구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차 도구 없이 할 수는 마음대로 10분 있을 수도 있고 1시간 있을 수도 있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재밌죠? 근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상으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꿈과 상상과 현실은 장소만 다르지 다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체적 반응이 꿈을 꿔도 나쁜 꿈을 꾸잖아요. 도둑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이러면 몸이 막 땀이 흐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꿈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인데도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 신체적 반응이 있습니다. 현실은 마찬가지. 그래서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 이걸 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이 명상 요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가 있어요, 장치. 그래서 이 멘트를 통해서 그런 걸 자꾸 멘트를 통해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멘트 없이 여러분들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뜻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차자는 차를 따르고요. 또 명상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죽비를 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줘. 척추는 곧게 쉬어옵니다. 자, 시선은 곳곳 잠시 두고 자, 앞에 찻잔을 봅니다. 찻잔을 쭉 주시를 하십시오. 주시를 합니다. 모양과 빛깔과 연꽃 문양을 보십시오. 차의 맑고 투명이 잘 드러나죠? 그럼 자, 잡고 한 잔 마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보고 자, 마십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을 보고요. 다시 한 번 더 마십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에 앉아있는 걸 떠올립니다. 원래 이제 다시 꾸미기 뜻세기 명상을 해야 되지만 줄여서 하는 거예요. 자, 차방에 앉아있는데 차상 위에 다간, 무식경 그릇, 명상 찻잔 놓이도 상상하십시오. 그 외에 이제 차통, 차숟가락, 차수건까지 떠올렸으면 더 좋고요. 또 왼편은 다슬미 족자가 있고 오른편에는 물이 끓고 있는 하루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창문에는 햇빛이 들어오고요. 방 안에 은은하게 연꽃 향기가 감돈다고 상상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고는 차상 위에 뚜껑을 열고 다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 오령차를 넣고요. 뚜껑을 닫고 자, 물 식힌 그릇 차를 쭉 따릅니다. 상상 속에 할 때도 생생하게 하십시오. 이미지가 생생하면 할수록 집중이 높아진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물 식힌 그릇에 따른 차가 찌끄게 쭉 깔아지면은 자, 명상 찻잔에다가 자, 옮겨서 다시 담습니다. 자, 그리고는 찻잔을 이제 봅니다. 상상 속에 이제 찻잔을 보십시오. 연꽃을 닮은 찻잔, 맑고 투명합니다. 자, 이때 이제 찻잔은 나의 몸이고 차의 맑고 투명한 거울같이 맑고 혼같이 투명한 것은 나의 마음이다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합의를 합니다. 자,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찻잔이 됩니다. 찻잔 이미지를 돌려서 본인이 찻잔이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합의라는 거죠. 합의되면 그 다음에는 찻잔 이미지를 다 벗어버리고 차의 맑고 투명한 차물하고 합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처음 해봅니다. 자, 이제 찻잔에서 옹달샘으로 갑니다. 깊은 산 속에 작은 샘물, 물이 펑펑펑 솟아오르는 걸 상상하십시오. 찻잔보다 몇백 배 큽니다. 자, 이제 본인이 옹달샘이 돼봅니다. 옹달샘 바로 합의를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옹달샘이 맑고 거울같이 맑고 혼같이 투명한 물하고 합의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봅니다.
자, 이제 옹달샘보다 몇백 배 큰 연못을 갑니다. 홍련과 백년이 피어 있고 물은 아주 맑고 투명해요. 자, 물을 보면은 물 밑에 금붕어들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연못이 되어 봅니다. 연못이 바로 되면은 연못이 이미지를 지우고 물의 맑고 투명한 거와 합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봅니다. 자, 이제 연못보다 몇백 배 큰 호수를 떠올립니다. 자, 호수로 갑니다. 햇빛이 호수의 지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물이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나무 가지와 산 가지가 모습들이 물이 비칩니다. 자, 그 위로 돛담배가 지나갑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맑고 투명이 훨씬 잘 드러납니다. 자, 이제 호수와 하나가 되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수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호수의 맑고 투명한, 거울같이 맑고 투명한, 호음같이 투명한 물과 합의를 해서 머뭅니다. 자, 이제 바다로 갑니다.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고 이객선이 지평선 너머를 싹 넘어갑니다. 바다의 물은 맑고 투명해요. 바람 한 점 없이. 자, 이제 본인이 이제 바다가 되어 봅니다. 첫 번째는 바다와 합의를 하고, 두 번째는 바다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바다의 맑고 거울같이 맑고 호흡까지 투명한 바닷물과 합의를 하면서 머뭅니다.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쑥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올라가고 잘 안 되는 분은 연꽃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자, 10,000m 이상, 20,000m 이상 쫙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멍게구름, 조각구름이 지나갑니다. 자, 앉아서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에 수평선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구름 연구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왼쪽을 또 보십시오. 왼쪽도 텅 비어 있어. 오른쪽도 비어 있고, 뒤쪽도 비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고 아래쪽 봐도 비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아래 위까지 텅 비어 있고 조각구름이 싹 지나갈 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상태와 합의를 합니다.
자, 합의를 해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빈 이미지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보고요. 자,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한 잔 마시고요. 내려놓습니다. 자, 제가 전체를 다 안 하고 하늘까지 빈 이미지로 딱 합의를 한 데까지 딱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89페이지 보십시오. 3매 중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허공에 같이 투명한 빈 이미지와 합의라고 그 상태에 머무르서 있지만은, 자, 여기서 주피를 한번 딱 치면은 찻잔을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눈을 감아요. 이때 이제 차를 마시고, 자, 거울같이 맑고 홍같이 투명하면서 텅 빈 하늘에 머물러 구름으로 만든 찻자리에서 차를 마신다. 이때 다시 눈을 감고 이 구름 만든 찻자리를 딱 만들어요. 얘기하자면, 파란 하늘 빛깔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면서 한가득 마심을 상상합니다. 이 차 마심은 잡신감이 많이 올라오거나 과거 기억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진정시킨다. 맑고 투명하면서 찬란한 파란빛이 나는 차를 상상하여 생생하게 마신다.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온몸에 하나하나 세포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한다. 스며드는 이미지를 쭉 지켜본다. 이제 자종을 자기 땅 치면 그 상태를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계속 하면은 온몸의 형태가 점점 사라질 때까지 상상의 차를 마신다. 만일 앞에서 우리가 빈 이미지를 하고 합의를 했는 정말 몸이 딱 사라져 버리면은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빈 이미지와 합의를 해도 몸 형태가 있다 그러면은 이래 이제 찻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색향미 감로차 마시듯 이렇게 마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몸이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몸이 줄줄줄 흐르거나 또는 뼈대만 탁 남아버리고 싹 사라져버리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이제 몸 사라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지켜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만일 몸이 사라지고 있다면 몸의 호흡과 몸 밖의 호흡이 똑같은 호흡에 대해 안팎의 경계가 사라짐을 지켜본다. 이때는 마음만 딱 남아있어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지켜보는 마음만 남아있음을 자각하면 이 마음에 머문다. 앞에서도 역시 마음이 머무는 세 번째 단계를 그랬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몸 다 사라져 버리면 마음이 보이면 마음에 탁 머물러야 돼요. 몸 사라지는 현상은 대개 이제 이빠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의 단계에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와 비슷합니다. 얘기하자면. 이때 이제 몸이 사라지는 걸 통해서 거친 무아를 체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친 무아를 체득을 하는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들어간다. 그건 이제 물질 형태가 있는 데서 형태가 없는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 마음이 머물면 삼매에 들어간다.
그냥 삼매에 들어가면 되는데 삼매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지켜보는 마음을 크고 둥근 거울을 같이 시각하여 큰 거울이 비추듯이 앞뒤 상하 좌우 무한 공간을 비추면서 지켜본다. 그러니까 쫙 지켜본다. 바깥으로 이렇게 지켜보죠. 밖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안으로 돌립니다. 안으로 큰 거울로 텅 빈 자기에게 비추고 있는 자기 마음이 포착되면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생멸 없음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은 오식찬 명상을 하거나 체감만 다스는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대개 몸 사라지는 현상들은 이파사나 수행에도 남방에 가서 이파사나 수행을 하잖아요. 그 몇 개월 걸리느냐? 보편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몸이 사라져요. 근데 차 명상하면 그만큼 안 걸립니다.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면은 아마 5일이나 7일째 되면 몸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예,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예, 방편이 좋아서 그래요. 자비수관하면 더 빨라. 자비수관하면은 1박 2일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사라지는 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면은 지혜가 빨리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관절 대상이 없어 뇌도 졸기는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정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행 진전이 점점점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평정 상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일 몸의 형태가 그대로라면 몸을 호응같이 연상하고 밖의 호응도 연상하여 안팎이 똑같이 호응이 됨을 지켜보면서 지켜보는 마음을 크고 둥근 거울로 같이 시각하고 큰 거울이 비추듯이 앞뒤 상하 좌우 무한 공간을 비춰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려 비춘다. 이 길이 삼매에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흔적 없음이 머문다. 이 몸이 형태 그대로라면 그냥 몸이 그냥 상상으로 그냥 없었다. 그냥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몸 사라지는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삼매에 들어가는 거는 궁극이 아니에요. 삼매가 궁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삼매를 얻게 되면은 지혜 개발이 더 쉬워진다는 거죠.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사의 찻잔을 내려놓는다. 이제 하늘에서 찻잔 방향으로 내려간다. 여기선 지나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고 항상이 없는 무한 무속도 어쨌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요. 밀교에서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밀교에서는 이제 그 주먹만한 불상 눈앞에 떠올리거든요. 떠올려가지고 세밀한 하나는 묘사예요. 손가락 하나 묘사하는데 3개월 걸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자체 고대 집중력을 키우는 수행이죠. 이야기하자면 요 이미지를 딱 떠올려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현상은 공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만든 것인데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걸 알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현상이라 하는 이미지가 비어있다 하는 실체를 알고 만드는 것은 보통 지혜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이야기는 처음 하시는 초보자들에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색한마음 다선에도 경환, 공화 4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고 만든다는 것은 수단이라는 뜻이네요. 그건 알고 이미지가 이게 환영과 같다 마음이 만든 것이고 실체가 없다고 알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한 단계 올라가고 공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하면은.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부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허공에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집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 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죽필 치십시오.